3년 동안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거든요. 창업 직후부터 6개월 동안 순수익이 0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정한 것들이 몽땅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하나하나 결정을 하는 걸 다 미루게 되고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유튜브에 검색했어요. 창업 과정, 창업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부터 저도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 공부하다간 포기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오늘 쓴 금액과 내가 오늘 번 금액 한 달 정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재료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크림 1g당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만큼이 8원이고 그리고 이만큼이 80원, 이 정도면 800원입니다. 200g이면 도시락 케이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도시락 케이크 하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크림 200g을 버린다는 건 2, 3만원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다고 매출에 전략이 생긴다거나 그런 느낌은 완전 아니었어요. 나름 숫자의 체계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었달까요? 일단은 시작하면 3개월은 하고 보자 라는 저의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3개월까지만 해보자 라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달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한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100만 원 정도 더 오른 거예요. 같은 금액으로 매출을 100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사용하고 버리는 양의 크림이 10g 미만이 되었어요. 케이크 사이즈별로 아이싱에 필요한 크림의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만큼 크림을 휘핑을 해서 치면 되고 버리는 게 정말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늘 1호를 2개 할 거야, 2호를 하나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만큼 내가 필요한 크림의 양을 알다 보니까 크림을 낭비하는 일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줄어든 것도 아니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추가 매출 100만 원을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케이크를 판매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당일 케이크나 또는 다음날 바로 필요한 케이크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보통 주문을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재료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크림이 좀 모자르면 거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케이크 사이즈별로 내가 필요한 크림의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크림이 한 500g 아니면 300g 정도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케이크 사이즈 몇 호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도 되겠다 확신이 들거든요. 대략 이만큼이면 한 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크림뿐만이 아니라 시럽이나 아니면 시트 또는 과일 필링에도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아껴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주문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건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다음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맛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간다입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판매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의 본질은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만든 케이크를 손님의 입장에서 만들어서 하루 정도 있다가 먹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케이크 진짜 맛있다 라고 생각한 레시피가 시럽은 몇 g이고 크림은 몇 g이고 과일은 몇 g이고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람수를 똑같이 해서 만들다 보니 균일한 맛을 가져갈 수 있고 맛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보세요. A라는 케이크는 디자인이 괜찮아. 그런데 사장님이 자기네 케이크는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장님과 두 번째 케이크는 맛에 외치진 않지만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요. 그런데 맛에는 강점이 없는 케이크, 이 둘 중에 어떤 케이크를 조금 더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A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맛은 우리가 나눠 먹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기준점을 갖자면 맛을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 입니다.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의 시작으로 저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 모여서 저의 원가 계산, 매출 관리 시트를 조금 더 체계하고 구체적일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 800만 원 정도 혼자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케이크라는 아이템이 숫자를 좀 더 많이 다뤄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해요. 제과 제빵 모든 영역들이 다 숫자와 좀 많이 친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숫자를 체계화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항상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케이크를 만드는데 어떤 거를 쓰고 그리고 어떤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제가 진짜 3년 동안 계속 숫자를 쓰다 보니 저만의 로직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3년 동안 걸어온 과정들을 한 번에 압축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숫자 얘기만 해서 나가시려고 했죠.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스타벅스의 전 CEO죠. 창업자인 하워드 실츠도 숫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말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The numbers tell you where the problems are. Ignoring them is ignoring reality 라고 하거든요. 숫자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고 그 숫자를 무시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결국 지속성이 있는 모든 것에는 숫자가 필요해요. 재료비가 20%가 맞다, 30%가 맞다, 40%가 맞다. 이런 거 사실 정답 없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적으면 나만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몇 그램을 썼네? 케이크 하나당 무게는 얼마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뭐 하나 싶거든요. 근데 최소 20-30개 정도의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케이크를 팔 수 있겠다. 얻겠다의 구분도 바로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적고 기록하는 사장님들이 별로 없어요. 인스타를 운영하는 사장님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완전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는 8개 정도의 매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귀찮을 정도로 모든 걸 수치화했던 매장이 8개 중에 딱 2개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이 2군데 빼고 나머지 6군데 매장은 모두 다 폐업했습니다. 직원으로 있을 때는 뭐 굳이 저렇게 하나, 직원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황금 열쇠였던 거죠. 자영업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3년 차가 돼가는데도 아직도 새롭고 아직도 두렵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라면 그 새로움이 매일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상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교류. 그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돈과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을 맞추는 건 최소 5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멀리 보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힘이 들 때면 케이크업을 찾아주세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최소 30년은 더 해먹을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케이크 사장님들 화이팅! 그리고 저도 화이팅! 안녕!